자, 기본 이론 과정 22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44페이지예요. 144페이지는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시장론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 제공된 프린트물 한번 보세요. 프린트 보시면 1페이지에 출제 경향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죠. 최근 5개념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개념입니다. 자, 25회 시험부터 지난 29회 시험까지 보면 매 해마다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죠.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이렇게 출제 영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험도 두 문제 출제되었고요. 자, 여론실 이번 시험도 한 문제에서 많게는 두 문제 출제되라 예상된 영역이 되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평이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처음 들어보시다 보면 또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왜? 워낙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두 차례 반복 쓰신다면 굉장히 평이한 부분이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득점할 수 있는 영역이 돼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2번 파트를 보시면 출제 빈도다 소개되고 있죠. 우리 교재는 1절부터 3절까지 세 계절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은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에 대해서, 2절은 주택시장 분석에 대해서, 3절은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소개되고 있는데 출제 빈도 보시면 상에 동그라미 표기된 부분이 두 군데가 있죠. 바로 1절에 3번 챕터 부동산 시장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3절에 1번 챕터 효율적 시장이다. 이 부분이 최근 때 집중적으로 출제가 된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정리되셔야 그와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재 전반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문은 이런 정도 설명드리고 다시 여러분 교재 기본서 144페이지 보세요. 144페이지 보시면 이 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지문이다. 그래서 이제 15개 지문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은 이제 3장 부동산 시장론이다. 이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나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강의 다 들으시고 한번 좀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절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교재는 147페이지예요. 147페이지는 1절 부동산 시장의 의의 및 특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먼저 1번 챕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챕터는 시장의 의의 및 유형이다 라는데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어요. 자, 1번 챕터 옆에다가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시장이란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말합니다. 이때 재화가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 아래줄 중간쯤 보세요. 즉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면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루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합니다. 시장을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장을 전국적 시장과 지역적 시장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흔히 지역적 시장은 우리 국지적 시장이다 이렇게도 표현될 수 있겠지요. 이때 자, 전국적 시장에서는 전국을 단위로서 형성된 시장이지요. 다음 지역적 시장은 지역을 단위로서 형성된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해봅시다. 여기에 강남 지역이 있고요. 다음 여기에 강서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재화에 대해서 강남에서는 사고산삼이 더 많다는 데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다음 이제 강서에서는 파른삼이 더 많다는 데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 재화가 사과라면 어떤지 강남은 사과가 부족하다 아우성이지요. 강서는 사과가 남아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사과 판삼 쪽에서는 남아돈 쪽에서 부족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과 수요 초과 현상은 곧바로 해소가 시장한테 균형을 찾아간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사과 이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단위로 해서 시장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 부동산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토지입니다. 토지는 강서에서 강남으로 A처럼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 강남은 강남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강서는 강서 나름대로 시장이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 간 이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전국 단위로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역을 단위로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적 시장이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도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골의 1번 여러분 교재 양골의 1번 두 번째 줄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하여 일정지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나와 있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라는 특성으로서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시장을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구체적 시장이라는 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추상적 시장은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서울에 남대문 시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대문 시장이다 이와 같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이때는 뭐가 됩니까? 구체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남대문 시장이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 이때는 뭐가 됩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우리가 먼저 사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과는 사과 팔 사람 어때? 사과 가지고 남대문 시장으로 이렇게 온다는 이야기야. 살 사람은 살 사람은 어때? 살 돈 가지고 남대문 시장으로 와서 어때? 남대문 시장의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서 어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사과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구체 시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우리 부동산 한번 잡시다. 자, 토지입니다. 토지 내가 어때? 강남에 땅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가져온 땅을 팔기 위해서 팔 땅을 어때? 땀 뻘뻘이고 낑낑 매고 땀 뻘뻘이서 남대문 시장까지 이렇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성입니까? 바로 부동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부동성이란 특성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를 통해서 거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구체 시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때? 토지는 거래가 되고 있죠? 결국 남대문 시장이다. 이것은 특정한 장소 아니라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추상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본질적으로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구체 시장이 되지 못하고 추상적 시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어때? 학자 간의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견이 있다. 자, 보세요.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부동산 시장이 참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 지금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지역 내에서 이 장소 내에서 어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이때는 뭐가 돼버립니까? 특정 장소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구체적 시장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장소의 개념으로 내는 이때는 뭐가 된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종합해 보면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본질은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부동성이란 특성으로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을 하나의 거래된 장소의 개념으로 내는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 시장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에는 어떤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분도 여러분들이 결론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괄의 2번 자 7번째 줄이에요. 양괄의 2번 맨 아래줄 보시면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성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성 때문입니까?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교재 1편 총론의 3장 부동산의 특성이다. 이 파트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또 반복습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도 시장을 구분하면서 완전 경쟁 시장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면 결국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밑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수가 공급자의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생산 요소 이동이
생산 요소의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생산소 이동이 자유스럽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기업들이 시장에 아무 때나 진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참 시장에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고 이게 진입이죠. 시장에서 아무 때나 빠져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뭡니까? 퇴거는 빠져나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아주 자유스러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시장 참여자들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이 존재치 않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켰을 때, 우리는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겠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수는 다수가 될까요? 소수로 한정될까요? 그렇죠?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도 우리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먼저 부동성이란 특성이 있습니다. 참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이 부동성의 특성에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이야기예요. 고가성. 참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의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1번 요건 충족시 못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2번 요건 봅시다. 상품의 질입니다. 자, 부동산은 개별성이나 특성이 있지요. 따라서 모두가 다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치면서 바라봤을 때는 모두가 다르다 해서 상품의 질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르다, 이질적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는 어떤 개별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2번 요건도 어때? 충족시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3번 요건 봅시다. 생산소 이동이 자유스럽게 냈어요. 그러나 토지는 이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생산소 이동도 자유스럽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3번 요건도 어때? 충족이 안 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4번 요건 봅시다. 시장 참여는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도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어때? 존재하게 된다. 그리고 4번 요건도 충족시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 되지 못하고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보니까 하나도 충족이 안 돼요. 하나만 충족이 안 돼도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결국은 충족시장이 하나도 없네요. 따라서 부동산 시장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는 거죠. 자,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등 여러 특성에서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된다. 이렇게 결론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간단히 한번 살펴드립니다. 자, 147페이지 양고로 3번이에요. 편고로 1번 봅시다. 첫 번째 줄,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된다. 그래서 동일 1번, 다수의 판매자 즉 공급자죠. 구매자 즉 수요자가 존재해야 된다. 참 수요자 공급자 수가 다수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일에 2번 상품의 질이 동질적이 돼야 된다. 동일 3번 생산소 이동이 자유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시장으로 진입과 퇴거가 어때? 자유스러워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동일 4번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진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우리는 어때?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편거로 2번 봅시다. 편거로 2번 첫 번째로 보세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시장을 뭡니까? 불완전 경쟁 시장이란다는 겁니다. 자, 그 아래줄 한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도 부동산의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으로 해요. 결국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을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에서 설명드렸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지역적 시장이다.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이란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등 여러 특성을 섰을 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잘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2번 챕터 보시면 자, 부동산 시장의 의미 및 기능이다 소개되고 있죠. 자, 여기도 별표 하나만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먼저 양고래 1번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의의다. 이미 설명 다 드렸죠. 우리가 앞서 이름표 드렸어요. 시장은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서 재화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말한다 했어요. 이때 이 재화가 부동산이라면 바로 부동산 시장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시면 부동산 시장이란 매수자, 매도자에 의해서 부동산의 교환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말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서 가격이 결정된 기구를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줄 보세요. 양고래 1번의 두 번째 줄입니다. 두 번째 시간 보이스란 학자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의를 한 내용이에요. 학자에는 중요성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쯤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권리의 교환, 상호 유리한 교환으로 가액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분배, 토지와 공간 이용의 형태 결정, 수요 공급의 조절 돕기에 의도된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생각하시고 이런 게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 자, 중간점 한 번씩 이 내용이 있죠. 자, 저희들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은 일정적에 국한되는 지역적 시장이다. 이는 어떤 시장입니까? 부동산의 특성 때문이죠. 다음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닌다는 이야기. 이도 어떤 시장입니까? 부동성이다. 그래서 부동산의 특성에서 추상적 시장에서 구체시한 양면성을 지닌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그 다음 질문은 불완전 경쟁시장. 여러 특성에서 불완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양고래 2번 시장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소개되고 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소개되는데 항상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하세요. 이제 기능 이 표현이 나면 뭡니까?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라서는 결국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시장이 없다면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요. 부동산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편과로 1번이에요. 교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장을 통해서 교환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시장이 없다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에게 교환 기능을 제공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뭡니까? 바로 부동산과 현금 간의 교환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과 임차권 간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어딜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시장은 우리에게 교환 기능을 제공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편곡 1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합의에 의해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동산과 부동산, 소유권과 임차권 등이 교환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자,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공간 및 자원 배분의 기능이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시장을 통해서 우리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시장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동산은 공간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이야기는 공간을 거래한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딜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다. 그 시장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해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평으로 2번 첫 번째 맨 끝부분 보세요. 맨 끝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제 특정 지역에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KTX 역사가 하나 들어서면 이 지역이 주거지에서 상업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이야기. 이처럼 상업지로 바뀜에 따라서 이 지역의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할 수 있겠죠. 좀 오피스텔의 수요가 증가하면 당연히 이제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더 많죠. 초과 수요. 이래서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 수요가 많죠? 초과 수요다. 이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럼 오피스텔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 법칙에서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공급량이 증가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공급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품질도 향상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이제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이 있다. 어딜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처럼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 네 번째,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내가 가진 땅을 누구에게 빌려줄까요? 결국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죠.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입주체에게 빌려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입주체가 내 땅을 빌려서 이용을 하겠죠? 그에 따라서 자, 용도가 결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이도 어디에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참 시장은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이게 평가로 4번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보세요. 토지의 이용은 대상 토지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즉 토지의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가격 창조의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첫 번째 맨 끝부분 내용이 되겠는데, 동일한 부동산 일자도 거리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될 수 있겠지요. 또한 창조된 가격은 다른 일에서 파괴되고 또 새로운 가격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딜 통해서입니까? 시장을 통해서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원에서 우리가 이제 그림 하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Y축은 가격입니다. 가격이고 X축은 시간이에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팔려는 사람 매도자 입장에서 합시다. 그럼 매도자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비싸게 팔고자 하겠죠. 비싸게 팔고자 한다. 그러나 안 팔리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격을 서서히 이렇게 낮춰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매도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냐? 물론 매도자 제한하는 가격도 매도자 주관적인 가격이 되겠죠. 어떤 특징이냐? 이 시점에서는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겁니다. 이거 더 낮은 가격에 팝니까? 안 팔겠죠?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판다. 이거 더 높은 가격 준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지요. 그래서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팔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바로 뭐가 됩니까?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 그래서 최소 가격이 되겠지요. 그리고 하한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반면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이 있겠죠. 역시 매수자 때 주관적인 가격이 되겠는데, 보세요. 이 시점에 매수자는 처음에 싸게 살려고 그러겠지요. 싸게 살려놨냐. 그러나 안 사지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격을 높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매수자가 제한하는 가격은 어떤 특징이 있을 것인가? 자,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은 지불하겠어 안 하겠어요?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한다. 그래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뭡니까?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수 있다. 그래서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최대
최대 가격이 된다. 즉 상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룰 수가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예요.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거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이에요. 이 시점에서 이 가격은 어떻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점이다 할 수 있겠죠. 어쩌면 최초의 균형점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에서 이 가격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자,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점에서 여기는 A라는 가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A라는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자, 보세요. 이제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 받으면 팔 용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가격이 준다면 너무너무 좋아하겠죠. 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이만큼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야. 이거 더 높은 A라는 가격은 지불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가격은 거래가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이 시점에서 B라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럼 B라는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시 거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만큼을 받아야 팔겠다는 이야기야. 이보다 더 낮은 가격엔 팝니까 안 팝니까? 안 팔겠죠?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 이 시점에서 C라는 이 가격이 있어요. 그럼 C라는 가격에서는 거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합시다. 자, 보세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소한 이만큼만 받으면 팔겠다는 이보다 더 높은 가격을 준다니까 좋아하겠지요. 다음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여기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보다 더 낮은 가격 지불하니까 좋아하겠죠. 결국은 이 시점에서 C라는 가격에 의해서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거래는 어디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되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이 상한선이 되겠지요. 상한선이 되겠다. 다음 매도자가 제안하는 가격이 뭡니까? 하한선이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매수자,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된 이 점을 기준해서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을 상한선으로 매도자가 제안하는 가격을 하한선으로 해서 이 사이에서 어떻습니까? 거래가 이루어진다 하시겠죠? 결국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때 창조된 가격은 또 다른 일에서 파괴되고 새로운 가격이 나온다. 어딜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다. 그래서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 여러분 교육에서 한 번 더 살펴드립니다. 편고로 5번 네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네 번째 보시면 부동산 시장에서 매도자가 제안하는 가격은 최소 가격 한선이다. 잡으세요. 매도자가 제안하는 가격 뭡니까? 최소 가격 한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은 최대 가격 상한선이다라는 겁니다. 이때 매수자의 주관적 제한 가격이 있지요.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하여 바로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럼 매도자의 의견이 합치된 이 점을 기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을 하한선, 매수자가 제안한 가격을 상한선으로 하여 거래 가격이 창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방금 설명드린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매수자가 제안하는 가격은 뭡니까? 최대 가격 상한선이다. 다음 매도자가 제안한 가격 뭡니까? 최소 가격 하한선이다. 이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여튼 시장은 가격 창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여섯 번째, 자, 시장은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딜 찾아야 합니까? 시장을 찾아간다. 그럼 시장은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그 아래 줄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이다. 시장의 역할에 대해서 6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6가지 정리해서 우리 좀 크게 문제였을 겁니다.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제목 중심으로 살펴봅시다. 먼저 부동산 시장은 교환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요. 다음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 양과 질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지요. 다음은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짓는 기능을 수행한다. 가격 창조 기능. 다음은 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목 중심으로 이해가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은 3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이제 3번 챕터 보겠습니다.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되었죠. 어찌 보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3번 챕터예요. 3번 챕터 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소개했는데 특성은 뭡니까? 특별한 성질이다 그 뜻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별한 성질이 있다라는 이야기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가 부동산이죠. 즉 부동산은 일반재와 다른 특별한 성질, 특성이 있다라는 점.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사들은 특별한 성질을 지니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생각하시고 3번 챕터 부동산의 특성 옆에다가는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최근에 집중적으로 출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자, 잘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란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와 달리 지니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일반 재화시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고가성 등 부동산만 지니고 있는 여러 특성들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에 여러 특성들이 있다. 이러면서 부동산이 거래되는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시장과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보세요. 부동산 시장에 여러 특성을 해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어때?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 앞서 정리했죠.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이제 특성 하나씩 살펴드리겠는데 이분도 우리 교재 한 10가지 정도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양호를 보시면 시장의 지역성이다 나와 있죠. 시장의 지역성이다 또는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건 여러분 이상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으로 국지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배웠죠? 부동산이란 특성을 서 부동산 시장은 어때? 지역적 시장이다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그래서 시장의 지역성 또는 시장의 국지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이란 특성을 내어 일정지에 구간되는 지역적 시장 또는 국지적 시장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사과 이처럼 일반 재화는 전국을 다니면서 시장이 형성될 수 있죠. 전국적 시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이 될 수 없죠. 바로 지역을 다니면서 형성된다. 이처럼 일반 재화는 특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이제 시장의 지역성 또는 국지성이다 이야기 드렸어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적 시장이 된다. 뭐 때문에?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1번 봅시다. 이러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이 이제부터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라는 이야기. 이것은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 초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는 이처럼 초과 수요, 초급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지역 간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초과 수요 시에는 여기 있죠. 그럼 자, 이 시험 초과 수요다. 그럼 이때는 어때? 살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살려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누가 있어야 거래되는 겁니까? 팔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팔려는 사람 매도자가 더욱더 중시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초과 공급시입니다. 그럼 초과 공급시는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누가 있어야 거래되니까 살려는 사람이 있어야 거래된다. 따라서 이때는 어때? 살려는 사람 매수자를 더욱더 중시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뒷집을 한번 보세요. 초과 수요 시에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며 자 초과 수요 이때는 어때?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초과 공급 시에는 예처럼 초과 공급 시에는 어때?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자, 어때?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다. 쓰겠죠? 초과 수요 시에는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고 초과 수요 공급 시에는 자, 다시 보세요. 초과 수요 시에는 누굽니까? 이제 매도자 중심의 시장이 되는 거지요. 다음 이제 초과 공급 시에는 매수자 중심의 시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각각의 시장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매수자, 매도자를 갖게 되며 그 수는 소수로 한정된다. 이미 이야기 드렸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 공급자 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 질문. 따라서 특정 지역에는 소수의 구매자와 소수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네 3번 봅시다. 동네 3번 이런 내용이에요.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들어진 아파트를 할지라도 강남에 위치하느냐 강서에 위치하냐 여기 따라서 가격은 같습니까? 달라질 수 있습니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3번 보세요.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동네 4번. 자, 부동산 시장은 지리적 공간과 밀접하게 결부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결국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지역이랄지라도 부동산의 위치나 규모 등에 따라 유사 부동산에 대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강남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느냐 여기 따라서 유사한 부동산에 또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면서 어느 지역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고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어디 위치냐 여기 따라서 유사한 부동산에 있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5번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 왜?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의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부동산의 수요도 그 지역성에 영향을 받는다.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수용도 그 지역에서 영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다. 이와 관련 내용 몇 가지 살펴드렸습니다. 다음 우측 페이지 봅시다. 151페이지예요. 자, 양고리 2번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분도 이미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때? 추상적 시장이면서 구체적 시장이란 양면성을 지니는다. 뭐 때문입니까? 부동산이나 특성 때문이다. 이도 이제 일반 재활시장과 다른 하나의 특별한 성질이 된다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이나 특성을 해서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장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추상성 및 구체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고리 2번 첫 번째 끝부분 보세요. 부동산이란 특성을 인하여 그 아래 줄 끝부분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이면서도 구체시장의 양면성을 지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이 생각하세요. 근데 시장은 어떤지 지역별로 형성이 된다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여기서 있어요. 시장의 지역성이다, 국지성이다 설명드렸죠. 처음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로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부동산이란 특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은 자 보세요. 이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용도별로 시장은 어때? 또 분화된다. 그래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어때? 시장은 강남, 강서 지역별로 형성에 따라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야. 강남 내에서도 다시 어떻습니까? 강남 내에서 다시 어때?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다. 이처럼 부분시장으로 어때? 존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용도가 다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용도의 다양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또 용도별로 시장은 분화돼서 부분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동일한 지역의 동일한 용도를 할지라도 다시 어때? 또 권리 형태별로
권리 형태별로 시장은 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자, 강남 내에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라 할지라도 다시 어떻습니까?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다. 이처럼 권리 형태별로 시장은 어때? 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오래 쓸 수 있다. 이 같은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속성 또는 내구성. 자, 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서 결국 어때? 권리 형태별로 분화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분화돼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양물 3번.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용도별, 권리 형태별로 분화되어 있는 부분 시장이므로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장의 분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그 부분 보세요. 지역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지역별로 시장이 어때? 이제 분화된다. 그래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맨 끝 보세요. 부동성이란 특성 때문이지요. 동그라미 2번. 자, 부동산 시장은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끝부분 용도에 따라 여러 개의 부분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 그래서 동일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용도별로 시장은 분화된다. 해서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줄 용도의 다양성 특성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3번. 동일한 지역, 동일한 용도를 할지라도 그럴 줄 권리 형태에 따라 부분 시장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죠. 그럴 줄 영속성, 내구성 등의 특성 때문이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자,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 같은 특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수급 이게 뭡니까? 수요 공급의 줄임말이에요. 수요 공급 조절이 어때? 어렵다라는 겁니다. 좀 수급 조절 곤란성, 이 같은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도 우리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어때? 이제 부동성, 이래서 지역 간의 수용급 조절이 어때? 어렵다라는 거지요. 다음 이제 부정성,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다음 개별성, 모두가 달라서 물리적 측면에서는 대체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 할 수 있겠죠. 또 워낙 비싼 상품이다. 고가성. 이래서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는 이야기. 또 오래 쓸 수 있다. 내구성. 이 같은 특성에서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고가성, 내구성 등 여러 특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용급 조절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 아파트에 신규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규 공급은 착공 성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럼 많은 시간이니까 급증하는 수요를 어때? 곧바로 뒷받침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곧바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어떻습니까? 이제 아파트의 가격은 어때?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럼 가격이 상승해서 어때? 초과이윤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 지금 초과이윤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가격이 왜곡됐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 왜곡 현상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는 단기적인 겁니다. 사실 이제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죠. 지금 장기는 신규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초과이윤은 소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장기는 가격 왜곡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죠. 그래서 초과이윤이 존재함으로써 가격 왜곡 현상을 처리하는 건 뭡니까? 단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수용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보세요. 양물 4번.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첫 번째로 봅시다.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도 공급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동산 특성을 그 아래줄 괄호시 나있죠. 수급 조절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부분. 자, 이는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 고가성, 내구성 등 여러 특성들 때문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 1번. 부동산 시장은 상황이 변화해도 수요 공급 조절인데 오랜 시간이 소요된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 참, 아파트는 수요가 급증했다는 이야기. 상황이 변했죠? 그탈자도 수요 공급 조절인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다음 동일 2번.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
외국 현상이 발생성이 높다.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가격 외국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특성 5번째입니다. 다음에서 상품의 비표준화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는 말 그대로세요. 상품은 표준화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야. 뭐 때문입니까? 모두가 다르기 때문이죠. 참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표준화, 규격화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반 제어에서 대체성도 낮아지겠죠. 또한 자 일가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양으로 5번 한번 봅시다.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첫 번째를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이나 특성으로 인하여 부동산 상품의 규격화나 표준화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제어에 비해 대체성이 낮죠. 또한 일물 일가의 법칙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은 6번째로 시장의 비조직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요. 부동산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도매상, 소매상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자, 아파트 도매상이다, 땅 소매상이다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도매상, 소매상 이와 같은 유통기구가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도 뭐 됩니까? 개별성이란 특성에서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양으로 6번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첫 번째 부동산 시장은 개별성 특성 그 할줄 등으로 인하여 상품별 시장의 조직화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이 특성으로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7번째 거래의 비공개성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거래한 내용을 알리하지 않는 특성이에요.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기 때문에 거래가 은밀히 이루어진다. 그래서 거래 비공개성을 거래의 은밀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부동산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죠. 좀 거래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개별성이란 특성으로 인해서 일물 일가의 법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래 내용을 알리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이 특성을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보세요. 양으로 7번 첫 번째 줄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상품의 거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개별성의 특성을 위하여 거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거나 불안정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같은 특성은 뭡니까? 거래의 비공개성 또는 거래의 은밀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거래 내용을 알리려 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 1번 시장은 불투명해지지요. 또한 정보 수집이 곤란해지죠. 이래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다시 동일 2번 정보 탐색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부동산으로 필요한 정보 수집 때는 일반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다, 시장의 비조직성이다, 거래의 비공개성이다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는 B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품은 표준화할 수 없다, 비표준화성. 시장은 조직을 갖출 수 없다, 비조직성.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 비공개성이다. B자 조심하시고 상품의 비표준화성, 시장의 비조직성, 거래의 비공개성 이와 밀접한 관련적인 특성은 바로 뭡니까? 개별성이다. 이렇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양으로 8번 내용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적 제한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 여러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먼저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죠. 물리적으로 양을 늘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한정된 자원이다 보니까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법적 제한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부동산은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다 할 수 있겠죠.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니까 공공복리 어때? 우선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누군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좀 부증성이란 특성과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되는 재화라는 점에서 부동산은 법적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참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결국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을 저하시켜서 시장으로 불안정을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이제 양으로 8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지금 봅시다. 자, 부증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성, 공공성이 강조된 재화이므로 일반 재화에 비해 법적 제한이 많다. 자,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에 왜곡 현상 초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정을 저하시켜서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다음 9번째 특성입니다. 아홉 번째는 매매 기간에 장기성을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매매 기간은 길어진다는 이야기. 즉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단기 거래가 곤란하다서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보세요. 매매 기간이 길어지니까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게 곤란하겠죠. 그래서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보세요. 워낙 고가의 상품이죠.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내가 어때? 사더라도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겠죠. 그럼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또 내가 팔더라도 쉽게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왜? 사고 난 사람이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사고 잔다는 겁니다. 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매매 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란 이야기예요. 환금성, 유동성이 매우 낮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교재 양으로 9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양으로 9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중간점 보시면 부동산의 고가성 등등등의 특성을 위하여 일반적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이를 매매 기간의 장기성 또는 단기 거래의 곤란성이다 표현합니다. 이러한 특성에서 상품의 유동성이나 환급성은 낮아진다 할 수 있겠네요. 다음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상품의 고가성을 들어보시겠죠. 워낙 비싼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워낙 비싼 상품이다. 즉 워낙 비싼 상품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 가능성이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상승합니다. 그럼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이야기. 그럼 이자 비용 부담이 많아지겠죠. 따라서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 역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금리가 이자율이 하락합니다. 이자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죠. 싸게 빌려서 살려 한다.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자금 조달의 가능성 이 자체가 시장 참여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153페이지 상단입니다. 금리 상승할 등 자금의 유용성이다. 이는 어때?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공급자 수요수가 상대적으로 제한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소수의 매도자와 소수의 매수자가 존재한다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분은 우리가 오늘 두 가지 측면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이처부터 지역적으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참여하는 수요 공급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또한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수요 공급수는 어때? 소수로 한정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3번 수요적 공급자 시장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지 못하다니. 왜? 워낙 고가의 상품이니까 시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일반적으로 달리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기간이 길어진다. 어떻습니까? 워낙 고가의 상품이다. 그래서 구매 기간이 장기화된다. 그래서 매매 기간에 장기성이 있다. 단결에 곤란하다. 설명했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했죠. 최근에 우리 시험 단골 메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특성 10가지 정도 살펴드렸어요. 이분도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즉 종류가 많아서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되시면 되겠어요. 먼저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죠. 다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에서 구체 시장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다음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으로 존재한다. 다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구 조절이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상품을 표준화할 수 없다. 시장은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 거래 내용을 알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음 법적 제한이 많다. 매매 기간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 매매 기간은 장기성이 있었죠. 다음 워낙 비싼 상품이다. 이렇게 10가지 이제 제목 중심으로 이해만 좀 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특성 다 말씀드렸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출제된 예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53페이지 보세요. 예제가 나와 있죠? 자, 부동산 시장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를 할지라도 아파트 입지한 시장적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자, 똑같은 자재와 공법으로 만드는 아파트를 할지라도 강남에 입지하느냐, 강서 입지하느냐, 여기 따라서 가격은 어때? 달라질 수 있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어때? 이처럼 단기적으로는 가격 왜곡 현상 초래할 수 있겠죠? 왜? 수요 조절이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봅시다. 부동산 시장은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공간 및 자원 배분 기능이 있다. 살펴드렸죠. 또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의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토지 이용의 형태를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기능편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네요. 또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자, 보세요. 국지성이다. 이건 뭡니까?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국지적으로 형성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 국지적 시장이다. 처럼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이 된다. 이래서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이렇게 봤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입지하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은 어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한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어디에 위치하냐, 여기에 따라서 유사한 부동산에서 가격이 달리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동일한 가격 형성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했죠.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된다 할지라도 동일한 가격 형성은 잘못된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때문입니까? 자, 시장이 지역적으로 형성되는 어느 지역에 입지하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겠고, 또 동일한 지역 내에서도 어디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건 몇 번입니까? 5번이다. 할 수 있겠죠? 답은 5번이 되겠네. 어때요? 어렵지 않은 지문이죠? 답은 5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1절 부동산 시장의 의의와 특성에서 살펴드리는데, 특히 시장의 기능, 그리고 시장의 특성, 제목 중심으로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